오늘은 좀 어떤 유형의 문제를 저희가 풀어볼까요? 자, 우리 오늘은 문제 해결 능력 하고요. 수리 능력, 그리고 자원 관리 능력까지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문제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첫 번째 문제는요, 문제 해결 능력을 준비했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력하고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해서 이거를 다루는 이런 능력입니다. 자, 문제 보면은 좀 재미있는 벌금에 관한 네.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근거할 때 최대 벌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이제 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측정을 했는데 0.2% 이상이면 2년 이상이나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와 있고 0.08% 이상 0.2% 미만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되어 있죠. 또 0.03% 이상 0.08% 미만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 정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되어 있고 4번에는요 3년 이내 처벌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2배의 벌금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5가지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최대 벌금액을 찾는 거죠. 네. 자, 첫 번째 사람은 5년 전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던 사람이 또다시 운전을 하고 너무 나쁜 사람이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해서 0.05%가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5년 전이니까 아까 2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겠죠. 네. 아까 보면은 3년 이내에 처벌받았기 때문에 여기 좀 한정이 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0.05%이기 때문에 자, 어디에 해당할까요? 예, 두 번째 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그렇죠. 0.2% 미만에 해당이 되니까 500만 네.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닐까요?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아닌가요? 0.05%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진짜 헷갈릴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 칸이네요. 아이고, 네. 진짜 헷갈릴 수 있겠어요. 네, 저도 똑같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헷갈렸어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그러게요.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00만 원 이하니까 최대 벌금이 500만 원이죠. 그렇죠. 따로 그러네요. 가중처벌이 되는 건 아니죠. 최대 2배 벌금에 해당되는 그런 건 아니죠. 그 함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번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문제 먼저 좀 읽을게요. 네.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더니 0.02%가 나온 경우라고 되어 있고 네. 4번은 부작용이 나타날 만한 양의 비정상적인 약물을 복용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5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9%로 운전하다가 경찰 공무원에게 단속으로 걸린 경우. 자,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이런 2, 거는 3, 4, 5번에 사실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네. 까다로워 보이기도 하고 네. 뭔가 이제 잔실수, 제가 아까 했던 거 잔실수가 나올까 봐 사실 좀 버겁게 느껴지긴 하지만 막상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2번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게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쵸. 예, 저는 2번을 체크를 했습니다. 3번은 얼마일까요?
저도 이게 헷갈렸거든요. 네, 이게 0.2인지 0.0인지가 진짜 헷갈렸는데 네, 이거대로 한다면 역시나 네. 돈을 내지 않는 건가요? 그쵸. 이 사람 네. 봐주는 사람이죠. 그러네요. 4번은 얼마일까요? 4번은 비정상적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네, 최대 이분은 1,000만 이제 원? 네,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의 벌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낼 수 있고요. 자, 5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9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내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네. 새로운 걸 알게 되는데 참 이거를 풀면서 학생들이 저한테 가끔 질문을 해요. 2번의 경우 내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 단속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선생님 위에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아닌데 이거는 돈 안 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네. 하는데 이건 사실 실제 경우에서 측정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술을 마셨기 때문에 네. 측정을 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현장에서 이거 되게 네.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측정에 그렇죠. 응하지 않는 경우는 네.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500만 원 이상에서 네. 2,000만 원 이하의 그쵸. 벌금에 해당이 된다. 네. 네. 사실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이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마셨다고 간주하셔야 돼요. 네. 요즘 뭐 음주 단속 또 다시 강화되는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더 이제 벌금 세졌잖아요. 맞아요. 코로나라고 이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요. 하시면 안 하다가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이게 약간 계산 문제, 수리 문제처럼 느껴지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보다 보면 우리가 NCS가 이제 보면 시험지가 NCS로 시험지가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전공의 NCS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 직무기술서에 문제 해결, 수리 그리고 뭐 자원관리 아니면 뭐 의사소통 이렇게 섞여 나온다고 해서 1교시 의사소통 보고 끝나고 2교시 수리를 보고 끝나고 3교시 문제 해결 보고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건 수리인가? 이건 문제 해결인가? 좀 헛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대기업 문제에서는 이거는 수리 능력에 들어가는 문제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재본을 해서 총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리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고 이제 문제를 좀 읽다 보면은 좀 변수들이 발생을 해요. 자, 문제를 좀 읽어 주시겠어요, 이번에? 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당뇨병 바로 알기 책자에 대한 500건의 제본 요청이 있어서 인쇄소에 제본을 부탁했다. 그런데 100건의 추가 제본 요청이 들어와 추가 제본을 하고자 한다. 제본을 위해 드는 비용과 시간이 다음과 같을 때 최초 500건에 대해서 200건은 스프링, 200건은 무선, 100건은 중철로 주문하였고 추가 제본에 대해서는 20%는 무선, 40%는 스프링, 40%는 중철로 주문했다면 제본을 위해 필요한 총 비용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길고 함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면은 표가 지금 나오는데 한 권당 소요 시간도 있고 네, 그리고 재본 비용도 있고 맞아요. 네. 거기에 보면 실제 시험지에는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표 밑에 작게 나와요. 그렇죠. 소요되는 시간은 1분을 100원으로 하여 1분을 100원으로 하여 책정을 한다라고 했고요. 또 추가 제본일 경우 최초 제본에 비해 시간은 권당 1분씩 비용은 권당 500원씩 추가된다 와.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제본 비용이 3,000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일단은 이런 걸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스프링은 최초 제본일 때 이거 3,000원일까요? 얼마일까요? 3,200원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을 100원으로 계산하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3,200원. 이거는 3,800원. 네. 그 다음에 이거는 5,000원이죠. 5,000원이죠. 네. 근데 또 추가 제본을 하면요. 거기에 또 시간도 늘어나요. 3분으로. 예. 그리고 이거 500원 늘어나기 때문에 네. 총 600원이 늘어나는 네. 거예요. 최초 제본에 비해서. 그러니까 3,200원에서 600원이 늘어나니까 3,800원. 네. 그리고 이게 3,800원이었으니까 갑자기 계산이 3,800원이었으니까 600원이 늘어나면 4,400원. 네. 5,000원이었으니까 5,600원으로 그렇죠. 늘어난다라고 계산을 해놓고 나서 보면 되겠죠. 와. 자,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네.
자, 우선은 보면은 또 이제 또 여기서 계산이 끝나는 게 아니죠. 500권 중에서요. 이 중에서 보면은 200권은 스프링이에요. 네. 그리고 200권은 무선이고 또 100권은 중철 제본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200권에 대해서는 처음에 3,200원 곱하죠. 네. 200권에 대해서는 3,800원을 계산을 하죠. 그리고 100권에 대해서는 5,000원을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는 따로 계산을 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계산을 하실 때는 자 200원이죠. 200권이죠. 네. 3,200, 3,800이죠.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분배 법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200 곱하기 3,200, 200 곱하기 3,800을 따로따로 계산 안 하고 200 곱하기 3,200 더하기 3,800 하면은 얼마죠? 7,000이죠. 7,000. 그러면 27에 14. 요거 같이 계산해서 네. 14만 원. 좀 더 네. 쉬워지겠네요. 네, 한꺼번에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5만 원 더해서 50만 원이죠. 50만 원, 140만 원이에요. 더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따로 계산하면 2번 계산해야 되고 덧셈도 해야 되지만 요렇게 계산하면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 있어서 190만 원 하고 추가 계산은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건에서 몇 퍼센트라고 얘기했죠? 나눠야 문제에서 됩니다. 앞에서 네. 20%는 20% 무선. 20건, 40%는 40건이 네. 되기 때문에 20건은 3,800원, 40건은 4,400원, 40건은 5,600원.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디자인할 때 보면 여기 보세요. 40, 40에 4,400, 5,600이죠. 그럼 더하면 이것도 역시 만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계산을 해서 나온 거를 더해서 보면 237만 6천 원. 계산을 조금 빨리 와. 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네. 실제로 이거는 첫 번째 그러니까 단가를 계산하는 게 좀 어려울 뿐이지 그 뒤에는 그냥 할만해요.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한 그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분당 나머지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 첫째 단가 계산하기, 그다음에 두 번째 분배 법칙 쓰기. 그러게요.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이제 문제를 푸는 저는 거죠. 다른 것보다 이제 그 1분을 100원으로 환산하는 거, 이 그렇죠. 부분이 사실 좀 처음에 걸려서 여러 번 오답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다가 추가로 할 때. 아니 1분이 또 추가가 되는 돈 비싸다.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기분이 나쁘다. 실제로 NC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조금 익숙한 그런 네.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도 역시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이게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네. 전기요금. 전기요금. 어떤 회사인지 좀 한전? 감이 오시죠? 네. 자주 나와요, 이게. 네. 실제로 여러분이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오. 저도 이거를 긁어다가 예. 문제를 많이 만들곤 하는 건데요. 보면 이게 약간 이제 몇 년마다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할인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펴보는데요. 여기 쭉 나와 있고 이제 복지 할인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회사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네. 적용 기준은 표로 나와 있어요. 뭐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위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나누어서 이제 한도가 조금씩 바뀌는 거고요. 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그리고 대가족의 경우 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은 장애인 그리고 3년간 출산 가구도 있고요. 그리고 3년간 생명 유지 장치. 출산가? 예. 저는 사실은 이거 저희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오. 이제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 시설 또 나와 있고 그 생명 유지 장치를 밑에 나오겠지만 사용하는 집들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전기 요금 할인 항목이 밑에 근데 꼭 보셔야 돼요. 중복되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이 낮은 하나만 적용한다. 이게 나올 때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요. 할인 금액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라고 나올 때도 있고 납부 금액이 낮은 하나만 적용한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가족이나 생명 유지 장치 고객은 다른 항목 하나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중복 할인을 할 때 적용하는 순서는 기타 항목을 먼저 하고 대가족하고 생명유지 장치 항목을 할인을 그 다음에 한다. 라고 해서 이 순서에 맞게 계산을 해야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와, 문제를 확인하는 데만 이렇게 시간이 걸렸네요. 근데 이제 우리 처음 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다른 회사에는 나오지 않겠죠. 공항공사에 이런 문제가 그렇죠.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아마 이 표는 엄청 익숙한 표일 거예요. 대부분 아마 알고 있고 어쩌면 어느 정도 맨날 푸니까 비슷하게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네, 좋아요. 40대 부부와 아들 한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급여를 수급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앞에서부터 봤잖아요. 네.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보기부터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표에 올라가서 찾겠죠. 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급여 수급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 표로 올라가서 보면은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여름철에는 최대 2만 원이죠. 그리고 기타 계절은 16,000원이에요. 그럼 여름에 대한 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로 나와 있고 여기 보면 2018년 7월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전기요금이 45,000원이고 그럼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 할인 금액 2만 원이다. 1번은 맞는 얘기죠. 네. 자, 2번 보면 30대 부부와 상위 유공자. 그러면 상위 유공자 가서 찾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한 명. 그 다음에 다른 중복되는 상황은 일단 없어요. 보면은 상위 유공자를 찾아가 보면 여름은 2만 원, 기타 계절은 16,000원. 그러면 2019년 8월이니까 여름이죠. 네. 그럼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28,000원에서 2만 원을 빼고 8,000원을 낸다라고 하기 때문에 2번 맞죠? 네. 자, 3번 보면은 30대 부부하고 초등학생 딸 그리고 작년에 6월에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기가 태어난 출산 가구죠. 3년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0% 월 16,000원 한도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2020년 11월 이거는 보니까 계절과 상관없이에요. 7만 원이 되었으니까 30%를 깎아 주는데 그러면 7, 3, 21, 2만 1,000원인데 근데 한도가 16,000원이니까 그렇죠. 네. 2만 1,000원을 다 깎아주지 않고 예. 16,000원만 6,000원까지만. 깎아주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죠. 자, 4번 이거 틀렸어요. 답이 3번이고 네. 4번으로 가면 50대 부부와 생명유지 장치 사용 중이죠. 그리고 2급 장애인 네. 중복이 있네요. 네. 그러면 아버지가 거주하는 세대의 2017년 7월 여름이에요. 그러면 중복이 될 때는 뭐부터 해요? 기타 항목 먼저 하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대가족 아니죠. 생명유지죠. 생명유지를 뒤에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4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2급, 네. 장애인을 먼저 하죠. 네. 그래서 2만 원을 먼저 할인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생명유지 장치를 먼저 이제 그 다음에 할인을 하면 2만 원을 깎아주고 30%를 해서 72,800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5번 보면 50대 부부 아들 한 명이 거주하고 있고 50대와 아들 한 명이 있고 교육급여 수급이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019년 3월이죠. 여름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25,000원이면 보면 여름 아닐 때는 만 10,000원이 한도예요. 그래서 10,000원을 할인해서 15,000원이다라는 게 맞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돼요.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시간 싸움이겠네요. 많이 풀어보면 좀 익숙해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전 친구들은 열심히 그냥 금세 해요. 한 1분 30초 정도에 금세 해결을 하죠. 네. 좋습니다. 저희는 처음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넣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다음 맞습니다. 문제가 4번인데 요거는 수리 능력이더라고요. 풀이를 좀 해주시죠. 네.
자, 보면 20대에서 50대 사이 대상 기업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을 조사를 했고요. 자료를 보고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죠. 20대, 30대, 40대, 50대 되어 있고 야근의식, 보고, 업무 지시, 여성 근로, 규범 준수, 상생 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로 되어 있고요. 자, 1번 보면은 업무 지시의 경우. 자, 보기를 좀 볼까요? 네. 보기 옳은 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1번 보면 모든 영역의 인식 점수에서 연령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가 10%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자, 표에서 보면 업무 지시의 경우에는 최저 점수가 52%고 최고 점수는 6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은 보면은 30대 보면은 지금 모든 야근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라고 했고요. 예. 30대 점수가 24%가 아니라 27%가 되기 때문에 네. 틀렸고요. 네. 3번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생협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회식이 가장 맞아요. 점수가 네. 높습니다. 네. 자, 4번 보면은 40대는 회식 다음으로 규범 준수, 상생 협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건 맞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자, 5번 50대와 20대 사이의 인식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규범 준수, 가장 작은 것은 회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50대와 20대 사이 표를 보면은요. 가장 큰 점수 차이는 야근이 10%, 회의가 8%, 회식이 11%, 보고가 3%고요. 업무 지시 표를 보면 6%, 여성 근로가 9%고 규범 준수 보면은 15%, 상생 협력이 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가장 큰 거는 규범 준수,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은 보고이기 때문에 5번은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4번.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시간 네. 때문에 여기까지 좀 맞아요. 제가 너무 풀어봐야 자세하게 될것 설명을 했나 봐요. 아유, 저희에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 풀어봤는데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 이제 특정 기업의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내가 가려는 기업이 어느 정도 좁혀졌기 때문에 내가 가려는 기업이 어떤 문제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어떤 걸 다루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지만 회사를 들어갈 때 기초능력평가 NCS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